오늘 신문입니다. 최근 불쑥 늘어난 불심 검문 한겨레에서 다뤘습니다. 그래프 보실까요? 자, 지난 2012년입니다. 200만 건이던 불심 검문 조회가 1년 사이 444만 건으로 2배가 훌쩍 늘었습니다. 경찰이 불심 검문을 해서 휴대용 신원 조회기로 신원을 조회한 수치입니다. 덩달아서 처벌 건수도 급증했는데요. 옆으로 좀 가보실까요? 지난해 경범죄 처벌은 9만 건이었습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3만 건이 더 늘어난 수치고요. 범칙금을 계산을 하면 23억 2천여만 원이 됩니다. 경찰은 4대학 근절을 위한 단속을 벌이면서 불심 검문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사찰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닌데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매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느닷없이 불심 검문에 걸린 한 시민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기분이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화장을 지우고 민낯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작년 수출 증가율은 2.7%였는데요. 삼성전자라는 화장을 지우고 나면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3.6%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는 없는 우리 경제의 현실 그래프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래로 가볼까요? 수출 증가율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파란색 그래프가요. 삼성전자가 포함된 한국이고요. 여기 회색이 삼성전자가 제외된 그래프입니다. 매출 증가율도 차이를 좀 보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빠지면 영하 7.7%로 쭉 내려갑니다. 1등 기업 삼성전자가 주는 착시 현상이 이렇게 큽니다. 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삼성전자의 GDP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현대차와 포스코 합친 것의 2배가 되고요. 증시에서는 시총 중에 20%가 육박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옆으로 좀 가보시면 핀란드의 노키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2008년까지 세계 휴대전화 시장 1위를 지켰던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급격하게 몰락했고요. 2009년 핀란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8.5%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선례인데요. 선진국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하죠. 삼성전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우리 경제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핀란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입니다. 뛰는 브릭스 위에 나는 민트 있다. 브릭스는 다들 잘 아시죠? 2001년 잠재적 신흥국으로 떠오른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였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 전 회장이 향후 세계 경제를 책임질 신흥시장을 꼽았는데요. 바로 이 민트입니다. 민트. 자, 아래로 좀 가보시면요. 멕시코와 인니, 나이지리아, 터키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멕시코는 미국과 남미를 연결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중심, 그리고 터키는 동서 교육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교육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오닐 전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민트 국가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2배나 증가했는데요. 이런 속도라면 2050년까지는 네 나라 모두 세계 GDP 순위 15위 안에 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직장맘의 고충은 진행 중입니다. 중앙일보 보시겠습니다. 임신 중인 직장맘들 가장 큰 고충이 뭘까요? 아마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일 겁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지난해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고민을 좀 살펴봤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 고민이 1,100여 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는데요.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좀 가보실까요? 이럴 경우 이렇게 대처하라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을 받더라도 부당한 조치였다는 증거들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과 오고 가는 이메일이나 문서는 물론이고요. 전화로 육아휴직을 논의할 때도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또 임신했을 때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 근로 그리고 휴일 근무도 위법이니까요. 직장맘들의 권리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며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 어딜까요? 1위는 파나마가 꼽혔습니다. 파나마 어떤 곳이냐면요. 좀 아래로 가보실까요? 파나마는 그림 같은 선해의 자연 환경을 갖췄고요. 또 미국 마이애미와 굉장히 가깝고 의료 체계와 기반 시설이 좋은 게 강점입니다. 오페라나 재즈 같은 시설도 잘 돼 있어서 노후를 즐기기에는 제격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어디가 꼽혔을까요?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1위로 꼽혔습니다. 부동산과 국민 친절도, 여가생활, 의료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에콰도르와 코스타리카, 스페인, 몰타 등이 꼽혔는데요. 이는 미국 월간지 인터내셔널 리빙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저마다 꿈꾸는 은퇴 생활이 있으시겠죠?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전해드렸습니다.